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골재의 체가름 시험과 체가름 시험 결과로부터 조립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재의 품질에 대한 일반 사항에서 설명한 것처럼 골재의 품질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선 원래의 모암, 암석의 질이 좋은 것을 사용을 해서 강도가 단단하고 강한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골재의 생산 과정에서 변화될 수 있는 특질로서 입도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깬 자갈이나 이런 쇠석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입자의 형태나 그리고 입자들의 크기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크고 작은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입도에 관련된 항목으로서 체가름 시험과 조립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골재의 입도라고 하면 표준 시방서에서는 골재 대소립의 분포 상태, 그러니까 크고 작은 입자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로 입도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생산 과정에서 입자의 형태는 당연히 구형으로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대소립이 적절하게 섞여 있으면 양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두드러지는 특징은 재료 분리가 감소하게 되고, 또 동일한 반죽 질기를 얻기 위해서 단위 수량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을 줄일 수만 있다라고 하면 건조 수축이 줄어들고 내구성이 향상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도에 대해서 판가름하기 위해서 체가름 시험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체가름 시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조립률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조립률을 어떻게 구하는지 조립률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조립률이라고 하는 것은 75mm, 40mm, 20mm에서부터 15mm 채까지 10개의 채를 한 개조로 해서 체가름 시험을 하도록 먼저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 10가지 채를 사용을 하고 체가름 시험을 했을 때 나온 결과를 가지고 각 채에 남는 누계량의 전체 시료에 대한 질량 백분율의 합을 100으로 나눈 값. 너무 복잡한 말이죠. 한 문장에 여러 가지 의미를 한꺼번에 써놨기 때문에 이거는 직관적으로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하나씩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개의 채를 한 개조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10개의 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골재하고 굵은 골재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채는 5mm 채입니다. 5mm 채에 다 남으면 굵은 골재로 분류하고요. 5mm 채에 대부분 통과하게 되면 장골재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5mm 채를 기준으로 우리가 채의 눈금의 크기를 2배씩 늘릴 수 있고, 또 절반씩 줄여서 채를 작게 만들 수 있겠죠. 일단 2배씩 늘린다라고 하면 5mm 채가 2배가 되면 10mm, 눈금을 2배를 하면 20mm, 2배가 되면 40mm, 이렇게 채눈의 크기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75mm도 있는데요. 사실은 75mm 정도 되는 굵은 골재는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반대로 채눈의 크기를 줄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5mm 채가 절반이 되면 2.5mm, 그 절반이 되면 1.25인데 소수점 둘째 자리를 버리면 1.2, 그 다음이 0.6, 절반이 되면 0.3, 그 절반이 되면 0.15, 이렇게 이런 채를 순서대로 겹쳐놓고, 그러니까 굵은 채눈의 눈금이 큰 것이 가장 위쪽으로 가고 가장 가는 것이 아래쪽에 가도록 배치를 해서 골재를 걸러가지고 각 채에 남는 양을 측정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골재라고 하면 10mm 채의 경우에는 전부 다 통과하는 골재가 장골재 정의이기 때문에 5mm 채부터 실험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4.75mm, 4.75라고 되어 있는 것은 철사 같은 재료의 두께가 있기 때문에 순수한 눈금의 크기, 눈금의 간격이 4.75가 된다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5mm 채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의 절반인 2.5mm, 1.2, 0.6, 0.3, 0.15
이렇게 채를 순서대로 놓고 장골재를 부어 넣어서 각 걸렀을 때 각 채에 남는 골재량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 체가름 시험이고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체가름 시험을 하게 되면 각각의 채의 입자의 크기가 작은 순서대로 장골재가 걸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걸러지는 장골재의 중량을 재서 값을 판정하는 시험이 체가름 시험이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몇 가지 우리가 주의할 점들을 살펴보면 앞에서 얘기한 표준망체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기준이 되는 상태에는 절대 건조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건 상태의 경우에는 골재 내부에 습기 같은 것, 수분을 포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 내부의 수분이 증발이 되는 105도씨 정도에서 24시간 건조시켜서 절대 건조 상태로 만들어서 식힌 다음에 시험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장골재라고 하면 보통 500g 정도를 중량을 재서 시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채를 걸리다 보면 각각의 채에 이제 입자가 큰 골재가 걸리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방향을 바꿨을 때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통과가 되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무리하게 힘을 주어서 통과시키지 않는 것들만 주의를 하면 비교적 손쉬운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장골재를 가지고 시험을 했을 때 시험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5mm체에 남는 양이 30g이 남았고요. 2.5mm체에 50g, 1.2mm체에 100g, 0.6mm체에 150g, 이렇게 0.08mm체에 20g까지 남았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다 더하면 500g을 가지고 실험을 했기 때문에 500g이 되겠죠. 자, 이런 상태로 각 채에 남는 양의 실험 결과가 얻어졌다고 했을 때, 자, 조립률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률의 정의를 다시 살펴볼게요. 조립률의 정의는 복잡하니까 끊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볼 거는 각 채에 남는 누계량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던 거는 각 채에 남은 양을 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값을 가지고 누계량을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인데요. 자, 누계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되겠죠. 5mm체가 이제 첫 번째 채니까 5mm체는 30g이 다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2.5mm체는 50g이 남았는데요. 결국은 그보다 채눈이 큰 5g에 남아있는 30g의 이 골재도 결국은 2.5mm 채로 친다고 했을 때 결국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자가 크니까요. 누계량을 계산한다고 하면 30g과 50g을 합해서 80g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계량을 계산하려면 자기보다 채 눈금이 한 단계 큰 채의 누계량을 계산을 해서 자기 것하고 더해서 예를 들어서 1.2mm라고 하면 80g에 100g을 더해서 180, 33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 채에 남는 누계량을 계산을 하는 것을 보면 조립률의 특성을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골재의 입자가 크다라고 하게 되면 채눈이 큰 것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누계량이 계속 증가를 하게 됩니다. 결국 누계량이 점점 증가하게 된다. 이 뜻은 입자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조립률의 값은 커지는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원래 조립률의 정의상. 자, 이 부분들을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누계량을 계산한 다음에는 전체 시료에 대한 질량 백분율을 구해야 됩니다. 전체 시료에 대한 질량 백분율은 이렇게 누계량을 계산한 다음에 원래 우리가 500g을 가지고 실험을 했으니까 30g에 대해서 500g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30 나누기 500에서 100을 곱하면 6%. 그러니까 30g은 500g의 6% 정도가 누계량으로서 남아있는 것이고요. 80g은 16%, 180g은 500g의 36%. 이렇게 해서 질량 백분율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질량 백분율 값을 구하면
그 나머지 부분은 그 합을 질량 백분율의 합을 100으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계산하면 조립률을 다 계산하게 되는데요. 질량 백분율이 있으면 이 값들을 다 더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은 조립률의 정의는 가장 작은 채를 0.15mm까지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작은 채의 사례가 제시되어 있거나 펜에 남아있는 양을 우리가 계산을 한다고 해도 이 값은 조립률에 포함을 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0.15mm 채까지 남아있는 누계량의 질량 백분율의 합을 구하면 306이 되고요. 이 306을 100으로 나누면 3.06이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이 우리가 실험한 골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골재의 조립률 값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3.06이라고 하는 값의 의미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자, 우리가 표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준 시방서에서는 부순 장골재와 그리고 부순 장골재가 아닌 장골재에 대해서 표준 입도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순 장골재가 아닌 골재의 기준을 살펴볼 텐데요. 표준에서는 채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mm 채는 100% 통과해야 되고 5mm 채는 95%에서 100% 통과하는 것, 그 다음에 2.5mm 채면 80%에서 100% 통과하는 것, 이 정도 수준이 적정하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골재는 누가량으로 해서 계속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통과하는 것으로 바꿔서 환산해서 살펴봐야만 됩니다. 자, 그럼 통과량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이 통과량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누가량, 남아있는 양이 누가량이니까 누계량이니까 원래 500g에서 누계량을 빼주면 결국 그만큼 통과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500g에서 30g을 빼주면 470g이 통과하는 것이고, 자, 80g이 남았다라고 하면 500에서 80을 빼주면 420g이 통과하는 것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500에서 각각의 누계량 값을 빼줘서 통과량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의 질량 백분율은 500g에 대한 질량 백분율이니까 여기서 100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100%가 되는 것이고, 470의 경우에는 94% 이렇게 각각의 질량 백분율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질량 백분율 값을 구해서 보면, 자, 기준상으로 보면 0.15mm 채에 대해서 2%에서 10% 정도가 통과하면 적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골재는 4% 통과했으니까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호하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의 경우에도 14%니까 그 범위 안에 기준을 만족한다라고 볼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5mm 채의 경우에만 약간 이제 95% 최소한 95%가 통과되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94% 정도만 통과를 했는데 거의 이제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대부분 기준을 만족하는 정도의 골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립률이라고 하는 값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률이라고 하는 것이 단일한 숫자로 나오는 것인데요. 이것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통과량의 기준, 통과량의 질량 백분율을 가지고 조립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준,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다고 했을 때 통과량이 큰 값의 기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mm 채 같으면 95에서 100까지가 통과되어야 된다, 95%에서 100%가 통과되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가장 많이 통과된다라고 하면 100%가 통과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수치들을 쭉 보면 통과량이 큰 값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가 입자의 크기가 작은 것들이 작은 것들을 사용한다고 하면 이렇게
10mm째의 100%, 5mm째의 100%, 2.5mm째의 100% 이렇게 통과량이 얻어질 수가 있겠죠. 자,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조립률을 계산하려면 조립률은 누계량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계량으로 환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누계량은 마찬가지로 통과량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100%에서 85%가 통과했다라고 하면 결국 100%에서 85를 빼주면 15%가 남은 것이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100에서 통과량 값을 빼주면 누계량의 질량 백분율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했을 때 합한 값이 2.15가 나오고 이거를 100으로 나눠주면 조립률인 2.15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입자가 많이 통과되는 그런 경우에는 입자의 크기가 가늘기 때문에 숫자가 좀 작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반대로 많이 남는 입자 크기가 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 경우는 통과량이 작은 값이 되겠죠. 아까와는 반대로 왼쪽 편에 나와 있는 수치 기준을 쭉 나열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조립률 값을 계산을 하면 누계량의 질량 백분율 값을 구해서 이 값을 합계를 내고 100으로 나눠주면 3.35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입자의 크기가 큰 경우는 조립률 값이 3.35로 크게 나오게 되고 입자의 크기가 작은 경우는 조립률 값이 작아져서 2.15 값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따랐을 때 조립률 값은 2.15에서 3.35 정도의 사이의 값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앞에서 계산한 우리의 골재는 3.06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 기준을 만족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은 체가름 시험을 하게 되면 각 체에 남는 여러 가지 수치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조립률 값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하나의 숫자로 이제 환산을 하면서 이 숫자를 보고 입자의 크기가 좀 굵은 편이구나, 입자가 조금 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숫자로서 입자의 크기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조립률 값이 어느 정도는 유용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골재의 입도 그리고 체가름 시험 결과로부터 조립률을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